안녕하세요. 4월 7일 월요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조기 대선 레이스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2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힘이 2017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 후보는 이재명처럼 철저한 반문, 뼈에 사무치게 문재인을 싫어해서, 물론 그 후에 저질러 놓은 일을 보면 우리가 정말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 2017년 출마할 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은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은 안 된다 정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안 나왔다는 거죠. 문재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안 나왔어요. 거기에 비해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이재명은 안 된다. 또한 그때는 문재인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마음을 결정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이 38%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22%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은 지금 38%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지율이 34%인데 유보하는 국민의 38%가 유보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불리하죠. 그러나 지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물론 비명들이 지금 일어나겠죠. 김경수도 나오고 김부겸도 나오고. 그러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된 후 비명들은 꼬꾸라졌습니다. 이제 들어올 틈도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이재명이 문재인과의 싸움보다는 퍼센티지로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만 과연 실제 대선에서 우리가 더 유리할까? 그렇지 않다. 상당히 비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초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이제 희망 히로 같은 거 돌리는 유튜브 보지 마세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국힘이 선거할 준비가 돼 있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권성동, 권영세를 당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선거를 치르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 뒤쪽에 백도로 겉에 뒤에 붙여놓은, 당사에 붙여놓은, 회의실 벽에 붙여놓은 그림 뭡니까?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 다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소리. 국민에게 뭐가 죄송하냐? 대통령을 탄핵당하도록 해서 미안하다 하면은 정말 자기들이 책임을 스스로 지고 지도부에서 물러났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된 것 때문에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라는 뜻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끝까지 책임 다지겠다. 끝까지 무슨 책임을 지는데? 끝까지 무슨 책임을 져?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보수가 이기겠다는 책임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연 지도부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있으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입에 발리는 소리예요.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이는, 그냥 뭉기적거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선대위원장, 그 특별한 황우여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좀 더 추진력을 가지고 신선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자들을 보자고요. 오늘까지 자천 타천 언급이 되고 있는 숫자, 혹은 이미 뜻을 밝힌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13사람입니다. 뛰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제가 보니까 거의 군수 선거 수준입니다. 진하게나 다 나올, 지방자치단체장 하던 사람들 다, 야, 나는 왜 대통령 못해? 내가 충청도에서 지사만 하고 있어야 돼? 인천에서 시장만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나오는 사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선에 대한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뿐이니까 흥행도 안 되고 별로 재미도 없지만 우리는 아주 흥행이 주자들이 많으니까 흥행도 되고 재밌다. 제가 볼 땐 난삽하지 재밌는 것도 아니고 흥행도 아니에요. 흥행이 되려면 한 서너 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게 뭐 엑스트라로 한두 명 추임새를 넣어주는 사람 정도 같으면 몰라도 13명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진지하게 대선에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그 스펙트럼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돼봐라.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 할 거다. 출마할 거다. 기다리다가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바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튀어오른 사람. 아니면 끝까지 대통령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원래 자기는 상식파라고 노사모였지만 상식파라고 얘기하면서 전국에 관심을 끌었던 전한길 쌤의 강연에 올라와서 애국가 열심히 부른 그 얼굴 팔고 출마하겠다는 사람.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13명 내지 여기에 뭐 본인이 뜻을 안 밝힌 한덕수까지 지금 한덕수를 추대하자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덕수까지 나오고 방금 얘기한 전한길은 대통령 하면 안 되냐?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도 출마하겠다고 신청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13명이 앞으로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제에 또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4월 5일 대통령과 단독 차담을 하고 난 뒤에 와서 하는 얘기가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싸웠으니까 또 나름대로 그들이 경력도 갖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내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너무 엉뚱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 대통령 신당 창당의 얘기가 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한이 어마어마하게 쓰러져 있고 이대로는 자기는 쓰러질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도 계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역할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의뢰인처럼 다시 당신이 킹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계몽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를 윤석열 대통령도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라는 것은 나 킹메이커야. 페이스메이커니까 그냥 같이 옆에서 달려줘. 이것만 아니에요. 킹메이커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킹의 후보로 뛰는 것보다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 몇 배의 고도의 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지지율 높은 사람을 지목한다고 해서 던져주는 것만 내 이름 팔아 써도 돼. 그리고 내 지지하던 사람들 50% 넘는 사람들 가져가 써도 돼. 이거로만 바로 표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윤석열을 지지하던 사람이지 다시 후보로 뜨는 사람을 지지하는 표로 그대로 이전돼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에서는 이 조절을 어떻게 숙명을 걸고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냐 흥하냐 백척간두에 서 있고 지금 나라가 정말 이게 체제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77년 헌정사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는 킹메이커는 아니고 내가 다시 킹을 해야 되겠어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킹메이커로서 킹 이상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데 당내에서는 또 선을 어떻게 끄냐.
윤석열이 개입하면은 엉망진창이 되니까 개입하지 마라. 벌써 바리케이트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윤석열만큼 아직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가진 사람이 국힘 내 후보자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김문수가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앞서가지만 이재명과 나란히 세워놨을 때는 아직까지 절반밖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의 지분, 국민의 50% 이상이 그를 지지했던 그 지분이 물거품처럼 쓰러지지 않도록 당해서 무조건 껴안고 그걸 맥시멈리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개입하면은 안 돼. 엉망진창이야. 선을 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목표는 뭐냐? 전략은 뭐냐? 반 이재명 연합입니다. 이재명이 싫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1993년 호소카와 내각이 만들어진, 연립내각이 만들어진 건 38년간 자민당이 독주해오던데 국민들이 식상하고 염증을 느끼고 그 자민당의 부패와 이런 걸 견뎌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뒤집은 게 호소카와예요. 캐치프레이즈는 딱 하나야. 반자민당 다 모여라. 그래서 7개의 야당이 합쳐져 가지고 자민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지금 반 이재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이 도와주는 표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중도입니다, 보수입니다, 극우입니다, 그 얘기가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트로이 목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버텨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트로이 목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죠. 예를 들면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지지율 보니까 후보 지지도가 1%밖에 안 되지만 1.6%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역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를 교란작전 시킬 때는 유승민만큼 활용하기 좋은 주자도 없습니다. 당에서 얼마나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반 이재명 연합이라는 큰 텐트를 치고 그 사람의 주자가 뭐 극우라고 이름이 되었던 중도라고 이름이 되었던 보수 좌파라고 이름이 되었던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수 좌파라는 거. 그러나 그런 스스로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다 안아야 돼요. 다 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 지도부가 그걸 다 안을 포용력도 있고 그걸 다 안아서 빅텐트를 쳐서 이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이재명과 싸울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을 얼마나 치밀하게 전투력을, 치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투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해나갈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부호를 갖고 있다. 왜? 당사 뒤편에 붙여놓은 거 보니까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 다하겠습니다. 이거 평시에 그냥 지나가는 멘트에 불과한 거예요. 처절함이 없어요. 이대 붙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재명은 안 된답니다. 친중국은 안 된다. 정말 종중은 안 된다. 나라를 구하자. 대한민국이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런 뭐가 정말 전투력에 차고 막 진짜 긴장감이 있는 뭐가 붙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 밖에서 그렇게 초를 치지 말고 우리가 마라토너들을 보면 조금만 더 달려 조금만 더 달려. 그 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뛰지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마라토너는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당에서 지금 이재명과 싸워서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고 떠드는 지휘부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전혀 안 보인다. 그리고 후보로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 데 대해서 당이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얼마나 제한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가 누구는 아예 후보로 들어올 수도 없다. 누구는 뭐 당적도 되도록 지금 줄 수도 없다.
입당도 안 시키겠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국힘은 처절함도 절박함도 간절함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은 안 된다 같은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하는 긴장감마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권성동이 한 얘기가 있죠. 지금 우리 당에 누가 났어도 이재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지 말고 상황 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몹시 안타깝습니다.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